오늘 공부해야 될 교재는 교재 181쪽입니다. 교재 181쪽. 자, 오늘은 181쪽부터 시작을 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한번 순서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181쪽에 가보면 중개업등하고 나와 있고, 자, 그 밑에 내려가니까 제1절. 자, 제1절에 가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 법조문을 한번 볼게요. 자, 29조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약간 멀리서 봐도 돼요. 너무 이거 내가 막 외워야지가 아니에요. 약간 멀리서 한번 보세요. 29조 1항에 가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 지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공인중개사법, 이거를 공인중개사 시험에 적용시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어려운 곳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쉬운 곳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주의력을 갖고 보지 않는다면 쉬운 곳에서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그렇죠? 이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 안에 보면 품위 유지가 뭐고 신의 성실이 뭐고 공정중개가 뭐고 이런 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법조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에 가서 이따 공부하다가 보면 요거는 공인중개사법 안에 들어가 있는 명문으로 된 규정이에요. 근데 명문 규정이 아니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판례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자, 책을 한 장 넘겨봐요. 책을 한 장 넘겨서 양갈로 4번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의 명문 규정으로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럼 명문 규정은 아까 뭐만 있었어요?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자,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명문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고 넣으면 이게 품위 유지가 뭐고 신의성실이 뭐고 공정중개가 뭐고 이딴 건 묻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장으로 가서 29조 2항 법조문을 볼게요. 법조문 29조 2항입니다. 자, 거기에 있는 법조문을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조금만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업무를 떠난 후에 또한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거기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모르는 내용이냐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기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업무상 알게 되는 걸 학원에 가서 막 떠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보면 매도인 매수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알게 돼. 에피소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비밀 준수 의무를. 다 똑같다고. 그렇죠? 업무상 알게 된 거 바깥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비밀 준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주어가 누구야?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업을 떠난 후에 또한 같다 그랬어요. 그럼 뭔 얘기야? 중개업을 그만두더라도 옛날에 알았던 거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걸 하면은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뭐가 된다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게 이제 우리가 비밀 준수 의무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이 저쪽으로 끝으로 잠깐 한번 가봐요. 자, 저기에 가보면 행정형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있죠? 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걸 공부를 할 건데 다음 주에 가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가보면 지금은 이런 거 따라 적는 거 아니에요. 양령, 2, 3, 금, 매매, 협조, 비전공 광고하고 외워요. 그럼 요 비가 뭐라고요?
비밀 준수 의무.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이제 오늘 또 여기에 제가 보니까 저하고 만난 지 처음 만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막 짜증나, 그죠? 너무 많이 하려면. 그래서 힘드니까 그냥 이런 글자가 있다라는 정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비밀 준수 의무는 공부 다 한 거예요. 비밀 준수 의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해야 돼.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업을 떠난 후에 또한 같으니까 지켜야 돼요. 이를 위반하면 뭐가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래서 교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184쪽으로 갑니다. 자, 184쪽에 가보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하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공인중개사법이든지 민법이든지 다 사실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공법이든지 뭐냐면 법조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서술해 놓은 게 이게 기본서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여기 있는 법조문을 먼저 보고 우리가 무슨 내용을 배우는가라는 걸 한번 짐작을 해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29조 1항 2항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30조 손해배상 책임의 1항에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어떻게 해요? 있다. 자, 2항을 가볼게요. 2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여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즉 30조 1항과 2항은 요런 걸 잘못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3항을 가볼게요. 3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그랬냐면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일단 업무 개시 전 밑줄 한번 꺼봐요. 업무 개시 전. 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어가 3개가 나와요. 보증보험 밑줄, 보증보험 밑줄, 공제 밑줄, 공탁을 해야 돼요. 자, 보증보험 공제 공탁에 요 단어는 알아야 돼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자, 그런데 사항으로 내려갈게요. 사항. 제3항이 뭐냐면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탁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3년 동그라미, 3년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5항을 갈게요. 5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보증보험회사는 어디인지, 보장기간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설명하지 않거나 요 사본을 나눠주지 않으면 옆에다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고 적어놔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글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여기 글씨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요 글씨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지난주에 여기에 뭐가 적혀져 있냐면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그 다음 무슨 글자 나왔어요? 여기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화살표하고 여기 글자 4글자 있는데 확인 설명. 그럼 화살표하고 세로로 3글자가 나오는데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보증서, 사본, 교부. 이게 보증서, 사본, 교부 그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가보면 1번에 가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하고 돼 있어. 자, 1번에 가니까 뭐라고 되면 과실책. 눈으로만 봐요. 밑으로 긋지 말고 과실책임이에요. 과실책임은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 2번에 가면 뭐냐면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은 자기한테 뭔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책을 한 장 넘길게요. 자, 책을 한 장 넘길게요. 새카만 3번 갈게요. 새카만 3번. 손해배상 책임에 뭐라고 나와요? 성립요건.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책을 한 장을 넘겨봐요. 자, 책을 한 장을 넘겨서
189쪽에 가보면 양갈로 4번에 뭐가 나와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법조문에 있는 걸 갖고 제가 지금 여기에 칠판에다가 글을 몇 개를 적습니다. 근데 별 내용은 없어요. 아까 법조문에 있는 걸 정리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는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 있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자, 이게 4억짜리 아파트예요. 그 예를 든 거. 자, 요걸 갖다가 매도 매수한테 중개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해서 매도나 매수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져야 돼요.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법조문에 봤던 내용이고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발생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요 발생 원인으로 인해서 잘 봐요. 결과가 발생을 해야 돼요. 요 결과는 의뢰인한테 뭐가 발생하냐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뭔지는 안 배웠지만 그 원인으로부터 뭐가 발생하냐면 결과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 내용인 즉슨 여기 있는 발생 원인만 알면 결과는 뭐라고요? 재산상의 손해.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발생 원인이 뭔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발생 원인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아까 법조문에서 봤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뭐가 있어야 되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요. 자, 업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중개 업무를 하다가, 자, 고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한 거고, 과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빠져먹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뢰인에게 뭐가 발생해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 잘 봐요. 자기의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 행위 장소로 제공을 해서 그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요건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법조문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냐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어떻게 해요? 본다. 그러니까 요거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뭐가 발생해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하는 게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입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소장님, 저는 소장님이 요러요러한 잘못을 해서 저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걸 입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나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스님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겠어? 개공이 입증해야 된다고? 아, 재밌는 거예요. 개공이 입증을 하면 여러분들 중개하고 나면 나는 이러이러한 걸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려고 다른 일 못해. 알겠죠? 네, 그러니까 누가 입증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증. 알겠죠? 그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개를 하고 나서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가 했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은 아까 우리 책에 보면 이걸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이걸 과실 책임이라고 적은 거예요. 이건 잘못했잖아요. 네. 이런 거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것은 여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밖에 한 게 없느냐면 사무소 빌려준 것밖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책에서는 제목상으로 무과실 책임에 해당된다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 표현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너무 조금 어려운 말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절대로 질책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2월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공부가 얼만큼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아직 잘 몰라요. 그죠? 그냥 학원에 오면 즐거워요. 그죠? 옆에 있는 짝지하고 떠들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도 모르는 것도 배우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만 갖고 만족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한 2주만 지나면 또 몇 월 달이 돼요? 3월 달이 돼요. 3월 달 되면 생각이 좀 달라져야 돼. 그러다가 조금만 지나면 몇 월이 하면 5월이에요. 그럼 조금만 지나면 몇 월이 하면 7월이에요. 근데 더워갖고 또 공부 못해요. 그죠? 덥다고 난리예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은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학원에 있는 이제 독서실을 이용하는 게 제일 공부를 많이 해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설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울산은 요즘 너무 사실 잘 돼 있어서 저는 가끔 주말에 저기 울주군에 있는 어느 도서관에 가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책 펴놓은 사람이 어른들의 책 펴놓은 사람이 60%는 다 뭔 책이냐면 이 책이에요. 이 책. 그렇죠? 뭔 말인지 아직 잘 몰라요. 한번 가봐요. 그럼 다 이 책이야. 다 이 책. 성인들이 펴놓은 책은 다 이 책이에요. 60% 이상 이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짝지가 노트 잘 해놓은 거 보면 막 보고 싶어. 그죠? 그 친구도 막 여러분들의 노트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돼 있거든. 복사해서 줬어. 들고 가는 순간에 그건 종이야. 자기 거면 자기 자료예요. 남의 거는 종이에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수업 시간에 계속 보니까 관계가 없는데 남이 작성한 거는 남의 글씨이기 때문에 내한테 와닿지 않아요. 자기 것처럼 안 되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친구랑 친하게 지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합격하고 그 친구는 합격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년에 요맘때쯤 2021년도에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 친구야, 너 사무실에서 계약서 하나 쓰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처럼 착한 사람이 그러면 야, 나는 내일이나 모레 중에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고객하고 미팅 약속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와서 계약서 하나 써라 그랬어요. 근데 오는 친구가 혼자 온다? 여러 명이 온다? 여러 명이 오는 거예요. 왜? 친구가 올 때 다른 매도인도 될 거고 매수인도 될 거 오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소설 쓰는 거예요.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사무소를 빌려주지 않았으면 계약서를 어디에 쓰냐면 커피숍에 가서 써야 된다고. 그러면 커피숍에 가서 쓰면 여기에 매도나 매수 사람들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나 안 할래요 라고 할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빌려줬다는 그 자체가 잘했어요?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그래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는 여러분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 요 내용이 끝이에요. 요 발생 원인 3가지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는 것을 입증을 하면 여러분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된다. 자, 이 얘기가 우리 교재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책만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냥. 자, 굳이 하지 말고 요 글자만 보세요. 요 글자만 봐도 충분해요. 손해배상 책임은 요 글자만 봐도 돼요. 자, 우리 책에서는 아까 과실무과실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새카만 네모 2번에 가보면 손해배상의 범위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올 거예요. 이 185쪽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올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 보면 자, 186쪽에 새카만 네모 3번에 가면 손해배상 책임에 뭐가 나요? 성립요건. 자, 양갈로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 우측에 가봐요.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책장을 한 장 넘겨서 188쪽에 가니까 동그라미 4번에 뭐가 나와요? 중개, 사무소, 타인의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자, 그 밑에 가니까 양갈로 3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인하여. 갈로 열고 뭐라고? 인과관계.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재산상의 손해 발생. 제가 봤을 때는 책에 있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좀 어려워. 난해. 이게 훨씬 쉬워. 발생 원인, 결과, 인과관계, 입증 요거 끝이에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소멸시효는 살짝 넘어갈게요. 자, 소멸시효 넘어가고 190쪽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한번 이제 밑줄을 끌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새카만 네모 5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양갈로 1번에 업무보증의 설정. 자, 동그라미 1번에 업무보증 설정 신고 시기. 아까 우리 법조문에서 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새파란 글자, 기억의 끝에 가면 새파란 글자가 뭐가 나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됐나요? 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업무 보증의 설정 방법. 자, 기억에 가니까 보증보험 밑줄. 자, 그 다음에 공제 밑줄, 니은의 공제 밑줄.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디귿의 공탁 밑줄.
아까 우리 법조문에서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에 업무 보증 설정 금액 기억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2억 원 밑줄. 2억 원 밑줄. 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추가 1억 원 이상 밑줄. 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1억 원 밑줄. 자, 우측에 디귿 갑니다. 우측에 디귿. 지역농협협동조합 1천만 원 밑줄. 자, 그 외에 특수법인 2억 원 밑줄. 그럼 결론적으로 다 새파란 것만 밑줄 건다. 그죠? 이거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갑니다. 양갈로 2번. 업무 보증의 변경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다른 보증으로의 변경은 두 번째 줄 중간에 딱 가보면 다른 보증으로의 변경은 두 번째 가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밑줄.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밑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의 재설정 두 번째 줄 중간에 만료일 밑줄. 만료일 밑줄. 자, 양갈로 3번에 가니까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책 한 장 넘겨봐요. 책 한 장 넘기면 자, 동그라미 3번이 나와요. 보증금액에 보전하는 거 돼 있어요. 자, 거기에 3번 세 줄을 다 밑줄을 그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을 해야 돼요. 자, 양갈로 4번 아까 법조문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중개가 완성되면 보증기간, 어디에 보증을 설정했다는 거,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나눠주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새카만 네모 6번에 가보면 손해배상급 지급 후 무슨 글자가 나와요? 구상권. 자, 구상권 밑줄만 꺼놔요. 구상권 밑줄만 꺼놔요. 자, 우측에 193쪽의 제일 하단부에 193쪽의 제일 하단부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는 제재예요. 자, 양갈로 1번에 가보면 두 번째 줄 중간에 가보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을 취소하거나 밑줄. 등록 취소 사유는 저절로 업무정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취 사유는 저절로 업무정지 사유. 자, 한 장을 넘겨요. 한 장을 넘겨요. 자, 양갈로 2번입니다. 책을 한 장을 넘겨서 194쪽에 양갈로 2번. 행정질서벌 하고 돼 있다. 그죠? 자, 거기 아까 우리가 보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설명 하나 뭐가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밑줄.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올게요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185쪽을 잠깐 갈게요. 185쪽. 185쪽의 박스 밑에 185쪽의 박스 밑에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배상 범위. 업무 보증 기간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요때부터 이제 이때부터 요때부터라 그랬다. 그죠? 이때부터 다음부터 밑줄을 긋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으로 설정한 범위 안에서 배상 밑줄.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으로 설정한 범위 안에서의 배상 밑줄. 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업무보증 설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업무보증 설정 금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중개의뢰인은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밑줄. 자, 이제 이걸 갖고 밑줄 그어놓은 거를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190쪽을 갖다 놓습니다. 교재 190쪽. 자, 그러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면 요 얘기요. 자, 여기는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야들 둘이에게 요 원인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돼. 자, 그러면 책임지는데 말로만 져야 돼? 뭔가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 보여줘야 되는 게 요 세 가지란 말이야. 저게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뭐가요? 공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이거는 나중에는 이거를 뭐 소위 말해서 이게 죽을 때까지 아니면 공부하는 사람들의 항상 영원한 숙제가 뭐냐면 외우는 게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 뭐 이렇게 할 얘기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해와 또 이게 암기가 동시에 돼야지 이해만 된다고 답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다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보증보험과 공제와 공탁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업무 개시. 그게 공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업무 개시 전이에요. 아까 책 밑줄 끈 게 다 답이에요. 자, 요 설정하는 방법은 뭐라고? 보증보험, 공제, 공탁. 그리고 이게 보증보험, 공제, 공탁.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이따 지울 거예요. 금방. 요 보증보험은 전국에서 약 한 2%에서 3% 정도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공제는 97%에서 98%가 가입되어 있어요. 공탁은 0%예요. 이 0%예요.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알아줘요. 자, 근데 요거를 운영하는 기관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걸 어디서 운영을 하느냐면 요거는 SGI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요것도 SGI라고 묻지는 않아요. 그냥 보증보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거 공제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해요. 자, 여기 SGI하고 협회하고 글자가 달라. 그쵸? 이건 엄청 커. 왜? 우리가 요거 협회는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GI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요거는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나 또는 유가증권을 법원에 갖다가 맡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아까 밑줄 많이 껐던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법원에 갖다 직접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독특한 제도가 하나가 있었어. 아까 동그라미도 쳤어. 몇 년간 회수가 금지가 돼요? 3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요 생각보다 공탁이 많이 나와요. 요 3년간 해수가 금지되는 건 오로지 뭐에만 해당이 돼요? 공탁. 이건 위에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보증보험과 공제는 운영하는 기간만 달라요. 운영하는 기간이 보증보험은 금방 어디서 운영한다 그랬냐면 SGI. 요거는 어디서 운영하냐면 공인중개사 협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여기 있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여러분들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 제도가 존재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요 의뢰인을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야들 둘이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믿고 물건을 맡긴 의뢰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 세 개 외우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보증보험, 공제, 공탁. 자, 공탁은 3년간 해수가 금지가 돼요. 자, 그런데 요 금액으로 살짝 먼저 내려올게요. 자, 금액 아까 여러분들이 밑줄을 끄는 건데 여기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부칙 6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거예요. 야는 보증을 얼마를 설정하냐면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요 개인에 대비되는 게 법인인데 법인은 다시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법인은 다 무슨 법이냐면 중개법인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만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를 둘 수가 있어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어요. 자, 주된 사무소는 보증을 얼마 사면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추가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특수법인은 이름이 총 몇 개냐면 4개가 있어요.
우리 책에는 요 세 개 이름도 없고 그냥 뭐라고 되냐면 2억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아까 밑줄 끄면서 봤거든.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여기에 하나만 뭐라고 하냐면 지역농협협동조합은 따로 내놔놓고 1천만 원 이렇게 했다. 근데 요 지역농협협동조합도 결국 특수법인이에요. 근데 요 지역농협협동조합 1천만 원은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문제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니 공인중개사 학원 다닌다고 1년 동안 돈도 못 벌어서 돈도 다 썼는데 사무실 얻으려고 하니까 보증금도 많이 내라 그래. 권리금도 달라 그래. 아니 보증 설정 1억이나 해야 된다고 난 돈 없어. 자격증 안 달래. 그러면 그 사람 모르고 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탁이라는 것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법원에 갖다 맡겨야 되는데 여기 있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보증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는 공제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년 단위로 얼마간의 돈을 내면 여기에 SGI에서 1억 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협회에서 1억 원을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약 22만 원의 돈을 내면 이 1억 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지나서 또 얼마? 22만. 또 20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요 세 개는 뭐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겠죠.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보증은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증 유지. 자, 보증 유지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교재의 191쪽에 위에서 한 6번째 줄로 가면 양갈로 2번 있죠, 그죠? 그 밑으로 끈 거예요. 어디인지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다른 보증료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공제로 바꾸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거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보증보험을 먼저 탈퇴를 하고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보증보험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제에 가입을 하고 공제의 정서가 나오면 보증보험을 탈퇴를 한다. 그럼 이게 보증이 유지가 되려면 1번 방법이 옳아요? 2번 방법이 와요? 2번. 그 2번이죠. 이거 1번이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당연하게 2번이에요. 자, 여기는요 2번을 갖다가 말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미 가입한 설정한 또는 가입한 설정한 똑같아요. 보증에 효력이 뭐라고? 있는 기간 중. 이해됐나요? 네. 요거를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재설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보증보험과 공제는 몇 년 단위? 1년 단위. 1년 지나면 또 돈 내야 되잖아.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이해됐나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는 조금만 이렇게 흐름만 잘 느끼면 정말 이해가 되면 거의 외워져요. 그렇죠? 이건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과정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을 해줘야 돼요. 내용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게 4억짜리 아파트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하신 거야. 우리 요 소장님들한테 내가 질문을 할 거야. 질문할 거예요. 그 질문한다고 미리 얘기해 줬어. 자, 이 4억짜리를 중개를 했어. 근데 제가 매도나 매수인이야. 자,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제가 어느 날 가서 소장님, 저는 소장님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이제 얼마가 발생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여기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법인인지에 따라서 설정한 금액이 달라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우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딱 확정을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증 설정 얼마인 거예요? 1억. 보증이 1억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가서 재산상의 손해가 2천만 원 발생했다라고 여러분한테 사무실에 가서 이제 막 실룩 하면서 와서 소장님, 저는 소장님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2천만 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서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소장님은 보증보험에서 돈 준대. 그러면 공부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입증을 하는데 요걸 갖고 입증하라 이렇게 해야 돼. 요걸 갖고 이게 발생 원인 요거로 인해서 그렇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을 하면 제가 2천만 원을 드리죠. 입증하면 줘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이해되죠?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걸 입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잘못했다고 이게 손해배상 합의서를 적어주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우리는 강의용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강의용으로. 자, 그러면 요거를 들고 여기에 있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갖다가 우리가 보증기간이라 그래요. 보증기간에 가서 돈을 달라고 세 번째 청구를 하면 보증기간에서는 여러분한테 돈을 갖다가 2천만 원을 지급을 해요.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묻지 않습니다. 요 다음부터 물어요. 요 다음부터. 자, 그러면 이렇게 2천만 원을 줬어. 주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아까 여기 밑줄 끈 게 어디에 나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 교재 192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요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요거. 자, 손해배상금의 보전.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때는 자 며칠? 15일. 자, 여기 15일이라고 15일. 자, 그 다음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는 뭘 해요? 다시 가입.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을 뭘 해야 돼요? 보전. 자, 그럼 이제 저를 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 자, 돈 주고 났어. 며칠이네? 15일이네. 자, 여기 있는 보증보험과 공제는 뭘 해요? 다시 가입. 이건 외우셔야 돼요. 다시 가입.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은 뭘 해야 돼요? 보전. 자, 그러면 이게 과거의 시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제일 1번 이 숫자 바꾸는 거예요. 며칠 안에 해야 돼요? 15일. 그렇죠? 근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이제 두 분이나 봤으니까 이번엔 책에 있는 말을 제가 달리 표현을 해볼게요. 자, 보증보험과 공제와 공탁은 다시 가입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그죠? 보증보험과 공제는 뭘 다시 가입.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을 뭐? 보전. 시험에 엄청나게 나오는 지문이 이거예요. 자, 봐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보증보험과 공제는 여러분한테 지금 돈 얼마 줬냐면 2천만 원을 줬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돈 얼마 냈어요? 22만 원. 22만 원 줬어. 몇 배야? 계산도 안 되겠지만 100배야, 100배. 야들은 땅 팔아놓고 장사해? 아니에요. 그래서 야들은 여러분한테 뭐를 여기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갔다.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에 돈 22만 원 내는 거는 뭐냐 하면 고객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물건을 맡기는 거. 그 다음에 먼저 돈이 없더라도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여러분들은 천천히 돈을 갚으면 되는 대가가 1년에 얼마예요? 22만 원이란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왜 구상권을 행사해요? 자동차 보면 구상권 행사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따지지 말고 뭐에 가입하면 문제가 는 공탁을 하면 관계. 공탁은 현금 지돈 갖다 놓고 있죠. 그죠? 지돈 갖다 넣었다가 2천만 원 가져가고 요게 보름 동안 돈을 넣으면 되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요런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됐죠? 이건 시험 문제에서 랭킹 1위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빠뜨리고 왔다고 한 게 빠뜨린 게 아니고 아까 다시 넘어가는 거. 자, 앞쪽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 있었죠? 자, 몇 쪽이냐면 185쪽. 185쪽. 밑에 줄 두 군데 껐단 말이에요. 그쵸? 자,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배상 범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뭐냐면 업무 보증을 설정을 초과한 경우. 자, 그럼 이거 먼저 절 봅니다. 자, 요번에는 이건 수업용이에요. 수업용. 뻥튀기 좀 합시다. 재산상의 손해가 얼마가 발생하면 2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고를 한번 완빵 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설정을 얼마를 냈어요? 1억. 나머지는 순서가 똑같아요. 자, 손해배상 합의서를 적어줬어요. 돈 달라고 여기에 보증기관에 가서 2억 달라고 하면 2억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얼마만 준다? 1억. 1억만 준다고. 왜? 여러분들이 설정을 얼마 해놨어? 1억. 지금 요게 1번, 3번은 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억은 누가 줘야 돼? 내가, 그죠? 내가. 그거예요.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말로 표현하면 여기에 있는 보증기관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한 금액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1억 설정했으니까 1억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번엔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는 거야.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야들한테 사고를 쳤어. 사고를 치면 자기가 설정한 금액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피해액 전부 다? 피해액 전부. 이해가 됐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잘 알아들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 다 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설명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느냐면
위반시가 남았어요. 위반시. 자, 위반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밑을 다 그었어요. 자,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을 설정하지 않거나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사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사예요. 자, 그런데 중개가 완성이 되고 나면 야들 둘에게 보증서 사본도 나누어줘야 되고 보증기간이 어딘지 보증 설정 금액이 어딘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요거 뭐가 된다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주기의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에 여기까지 제가 지금 시계를 딱 보면 정확하게 몇 분간 여러분한테 이거를 수업을 해드렸느냐 하면 이게 40분 동안 수업을 했어요. 정확하게 40분 동안 수업을 했는데 시험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 한 문제예요. 이 내용 중에서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투자에 비해서 적은 문제도 아니고 많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면 사실 내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출제한다 그래도 문제 낼 게 얼마나 많아. 여기서 지문 한 개 가져와도 되고, 이 최소한 여기서 한 개 가져와도 되고, 여기서 한 개 가져와도 되고, 여기서 한 개 가져와도 되고, 지문 가져올 때가 수도 없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뼈대가 성립되고 나서는 이거를 보고 외웠다가 또 까먹고 또 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맨날 그런 얘기한다 그죠? 나는 전신 마취를 3번 해서 안 헤어진다고. 다 그래. 안 까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아주 젊은 친구들은 나 모르겠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고 저도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 다 있지만 방문에 차키, 가스불, 그죠? 핸드폰부터 이런 거 적어놔 안 적어놔? 적어놔. 그래도 까먹어 안 까먹어? 그래도 까먹는데 이 공부를 한 것을 이걸 어떻게 한 번 알고 한 번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이 공부를 갖다가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까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까먹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흐름의 내용이 딱 정립이 된 사람은 까먹더라도 복습할 때 빨리 온다 천천히 온다? 빨리 온다.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까먹는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당연한 거예요. 까먹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걸 덜 까먹게끔 우리가 빨리 책을 보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왜 하는지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한 장을 넘겨. 한 장은 194쪽. 자, 194쪽은 자, 정확하게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가 몇 쪽이 펴냐면 194쪽이 펴져 있어요. 그쵸? 예. 자, 194쪽에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최근 10년간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다가 여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몇 번 나와 있어요? 4번. 자, 그럼 아까 봤던 184쪽 빨리 갔다 올게요. 184쪽. 손해배상 책임을 보니까 이거 배 정도는 된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외울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교재 194쪽입니다. 194쪽. 자,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은 여러분들이 원장님하고 수업하는 민법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이중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계약이 뭔지 모르면 이제 알면 돼요. 그거는 이제 정확한 내용은 이제 원장님하고 수업하면 되고. 자, 이중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도인이 여러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게 뭐냐면 이중매매, 이중계약이에요. 그쵸? 자, 봐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게 4억짜리예요. 자, 여기에 매도가 있고 여기에 매수가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중개를 아주 착실하게 잘했어요. 자, 오늘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계약금이 넘어갔어요. 4천만 원.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은 야들 둘이에게 우리 아까 물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계약서, 그쵸? 확인설명서, 보증서, 사본 이걸 갖다가 나눠줬어요. 야들이 웃으면서 집으로 갔어. 자, 이제 중도금 날짜가 돼갖고 1억 6천의 중도금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야의 매수인의 돈이 야한테 지금 얼마 넘어갔어요? 2억. 그러면 이 집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반은 지 거고 반은 매수인 거야. 근데 지금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냥? 매도인 돼 있어. 그죠? 그러면 야는 자기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예요. 현재.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아까 종이 석장 중고 이외에 중도금 줬다가 또 뭐 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게 중도금 날짜가 오늘이었어. 오전이었어. 자, 야는 성씨는 뭔 성인지 모르겠어요. 파가 무슨 파라면 야를 막가파라고 얘기해요. 막가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못해요. 근데 야가 이거를 갖다가 K라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 집을 3억 5천에 파는 거예요.
3억 5천에 파는데 야는 계약금하고 잔금밖에 없어요. 나 싸게 파니까 계약금 2억 줘. 그래도 5천만 원이나 싼데. 오후에 이 집을 계약했어요. 그럼 돈 얼마 챙겼어? 2억. 본전 됐지? 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야가 M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이 집을 3억 2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없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이게 이중매매라니까 뭐야. 이게 이중매매라고.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갔어? 얘한테 넘어가요. 아무 관계없어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요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등기부를 떼는 게 아니에요. 잔금 날짜가 와야 등기부를 뗀다고. 내일이 잔금 날짜라고 그래도 오늘 착하게 실이 한번 등기부를 떼어봤어.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네. 웃을 일, 눈물 날 일? 눈물. 지금 이게 현실의 중개업의 현실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현재 중개업의 현실이잖아. 자, 그래서 이 제목에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이란 보장 자체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서 가정하는 제도가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법조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칠판에 설명을 하고 법조문을 보여줄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두 번째,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 번째,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네 번째, 계약금 등을 다섯 번째, 여기는 글자가 그대로 나와요. 예치 명의자를 정해서 예치 기간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너무 길다, 그죠?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무슨 느낌만 가지면 나중에 답을 찾는 것이 쉬워요. 자, 지금 여기에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엇을 위해서? 거래의 안전을 보장. 자, 아까 우리가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하면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돼. 자,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언제까지요? 잔금 때까지. 잔금.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 자, 여기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여기에 딱 있어. 하나, 둘, 셋, 짱. 그러면 사고 생기 안 생겨? 안 생겨. 이걸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이란 얘기는 계약금만 갖고 있어도 되고, 그러면 중도금하고 잔금은 안 넘겼다가 동시에 넘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잔금은 동시에 넘겨도 되고,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계약금 등을. 자, 뭐냐면 예치 명의자를 정해서 예치 기간에, 이게 예치 명의자는 뭐냐면 통장에 누구 이름이냐는 거야. 자, 여러분들 통장에 있다 쉬는 시간에 옆에 사람 보여주면 안 되니까 통장에 막 점이 몇 개가 찍혀 있어. 이 점이 몇 개가 찍혀 있는지가 이해를 해야 돼.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했기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 잘 보라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배우자나 여러분들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예치 명의자. 이게 예치 명의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예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어디에 맡겼냐는 거, 어느 금융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은행에 이제 예치 명의자를 정해서 예치 기간에 예치하도록 뭐냐면 권고할 수 있다. 야가 권고할 수 있다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아직은 쉬워요. 왜? 별거 없고 그냥 이거 이제 글자를 외우라고 해야 이제 어려워지지.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교재를 가볼게요. 자, 우리 교재. 자, 194쪽에 31조 법조문을 봐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의 1항. 누구는? 개업, 공인, 중개사는. 자, 뭐를 위해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갖다가 뭐라고? 계약금 등을. 자, 여기에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요게 하나의 단어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요게 뭐가 되느냐면 요거예요.
여기 뭐냐면 예치 명의자. 밑줄 긋고 이걸 예치 명의자라고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예치 명의자는 누구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요런 얘기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자, 금융기관 밑줄, 금융기관만 밑줄 그으세요.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밑줄, 그 다음에 법인은 빼고 신탁업자 밑줄, 그 다음에 등이 돼 있죠. 그죠? 등 동그라미. 등 동그라미. 자, 그건 이유가 있어요. 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뭐라고? 권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동그라미 친 게 3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가 누구냐 하면 여기 있는 예치기관이에요. 돈을 맡기는 기관이에요. 예치기관.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쪽으로 옵니다. 자, 이 법조문이 이 내용이에요. 자, 한번 봅니다. 자,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까지? 죄송해요. 참, 이거 뭐를 위해서?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제까지?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무엇을? 계약금 등을 예치 명의자를 정해서 예치 기간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를 봤을 때 의무다,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외워야 될 건 요거예요. 그러면 예치 명의자가 누구고 예치 기간이 누구고. 자, 우리 교재 이제 우측으로 갈게요. 자, 우측에 195쪽에 양갈로 4번 예치 명의자 및 예치 기관. 그쵸? 자, 동그라미 1번 예치 명의자. 자, 예치 명의자에 가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자, 여기 봐요. 똑같아요. 예치 명의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예요. 근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자, 그 밑에 나오는 거 순서만 달라져요. 은공신 보채전이라고 외울 거예요. 자,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부터 시옷까지를 하나로 묶어야 돼요. 니은부터 시옷까지를 하나를 묶어야 돼요. 이게 누구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예요. 천천히 적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 봅니다. 니은 앞에 은행어 빼요. 이거 빼요. 이거 빼고 은행할 때 은혜 동그라미. 은행할 때 은혜 동그라미. 은행할 때 은혜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디귿. 보험회사 할 때 보혜 동그라미. 리을. 신탁업자 할 때 신의 동그라미. 미음. 채신관사 할 때 채에다 동그라미. 비읍. 공제사업을 하는 자 할 때 공에다가 동그라미. 시옷. 전문회사 할 때 전에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거를 잘 봐요. 예치 명의자는 통장에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인데,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순서는 다를 거예요. 은공신보채전. 뒤에 있는 글자 몰라도 관계없어요. 은자는 은행이에요. 이 공은 공제사업을 하는 자예요. 이거는 신탁업자예요. 이게 보는 뭐냐면 보험회사예요. 채는 채신관세예요. 이거는 에스크로우 전문회사예요. 뒤에 있는 거 몰라도 답 맞추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은공신보채전. 지금 들으면 어렵지만 공부 조금만 되면 그냥 알아져요. 은공신보채전. 자, 예치 명의자를,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은공신보채전만 예치 명의자가 아니에요. 앞에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은공신보채. 그럼 나중에 잘못되면 은공신보채전만 알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치 명의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은공신보채전이에요. 자, 요거는 통장 이름, 통장에 누구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돈 맡기는 기관이에요. 돈 맡기는 곳.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돈 맡기는 곳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돈 맡기는 곳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안 돼야지. 자, 은행은 IBK, KB, NH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은행 이름만 되니까 여기는 새마을금고도 안 되고 여기에는 이제 신협도 안 돼요. 근데 돈 맡기는 기관은 이제 뭘로 바뀌느냐면 금융기관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 봐요. 그 다음 공짜가 그대로 와요. 뭔지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이 그대로 와요. 그리고 아까 등에다가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예. 요 등이 보험회사가 그대로 나와요. 최신간서가 그대로 와요. 그러면 에스크로우 전문회사만 빠져요. 무슨 느낌인지 흐름이 느낌이 와요? 예. 자, 그래서 예치기관은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자나 신탁업자나 보험회사나 최신관서까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가볼게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예치기관에 금융기관 할 때 금에다가 동그라미, 공제사업을 하는 자 할 때 공에다가 동그라미, 신탁업자 할 때 신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등이 나와 있잖아. 등 동그라미. 등 동그라미하고 등에는 보험회사와 최신간서가 포함된다고요. 자, 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이 상황은 그림이 안 그려지면 외우는 게 자꾸 헷갈려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재까지의 이 내용에 있어서 매수인이 유리해요? 매도인이 유리해요? 현재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배우기 전에 누구가 유리해요? 매도인이 유리하죠. 매수인은 내 돈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는지 이제 알까? 요런 제도가 생김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는 야들 둘이가 여긴 즉 매수인이 이 돈을 받아서 매수인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예치 명의자를 정해서 예치기간에 예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파는 사람이 집 파는데 돈을 만져봐 못 만져봐? 못 만져. 그럼 야가 이제 불리하잖아. 그래서 제도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먼저 돈을 찾게끔, 여기 있는 매도인이 돈을 먼저 찾게끔 해줄 때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환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기관이에요. 자, 이 반환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이 그림을 잘 보면 돼요. 금융기관이 그대로 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험회사가 오는데 여기는 그냥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증보험회사예요. 그래서 반환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금보보라고 외워요. 반환보증서 발행 기간을 뭐라고 외운다고? 금보보예요. 자, 요거를 발행하는 반환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느냐면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사전에 이거를 수령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가 뭐냐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외우지 않고는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예치명의자, 예치기간, 반환보증서 발행기간을 모르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반환보증서 발행기간을 뭐라고 외운다고? 금보보라고 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이제 우리 교재의 196쪽에 새카만 네모 2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관련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예요. 자, 여기서 갑자기 무슨 말이 나왔느냐면 아까 지금 여기까지 공부할 때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의무가 생겨. 시점이 달라져요. 자, 여기에서 예치명의자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는 게 더 안전해요? 은공신 보채전이 더 안전해요? 당연하죠. 그죠?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사고 치면 골 때리잖아.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인 경우에 뭐가 발생하면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 제도 자체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의무가 발생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는 순간에 의무가 발생을 해요. 자, 의무 발생하는 게 우리 거기에 나와요. 자, 우리 교재에 196쪽에 양갈로 1번 안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야 돼요. 필요한 사항 약정이에요. 필요한 사항이 뭐냐고 시험 문제에서 묻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예치금 지급을 위한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분리 보관을 해야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책에는 예치금은 분리 관리, 그 다음에 무단 인출 금지. 자, 이거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우리 책에 있는 걸 세 개를 제가 네 개로 나눠놨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야 돼요. 필요한 사항이 뭐냐고 시험 문제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이 해당되는 이 돈은 요 물건에 따라서 계약금만 하는지 중도금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10억짜리가 될 거면 돈 금액이 많아질 것이고, 이게 중도금권이 되면 돈이 엄청나게 또 늘어날 것이고, 물건이 2억짜리면 조금 줄어들 것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돈을 갖다가 분리 보관해야 돼요. 자, 이 분리 보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들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여러분들한테 명함을 주면 뒤에 계좌번호도 막 적어 놓는다,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중개 수수료 보수 넣을 때 그걸로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통장에 넣으면 안 되고 새로운 통장 하나를 만들어요. 이게 분리보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다는. 당연하겠죠. 개업공인중개사 돈 띄어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요렇게 해도 아까는 이쪽에 있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이 막가파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사고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한 건 갖고는 사고 안 칩니다. 돈 4천만 원 갖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4천만 원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망 안 가. 근데 이게 물건이 50억짜리 하나, 30억짜리 하나, 20억짜리 하나, 돈이 합쳐서 한 100억쯤 되면 사고 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자, 이랬을 때는 해당되는 금액만큼 우리가 좀 앞에서 배웠던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돈이 들어가거든. 여기에 필요한 돈은 누구가 부담하느냐면 권리 취득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가 부담하느냐면 권리 취득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96쪽에 제일 밑에 가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자, 누구라고 나와요? 매수인차, 그 밖에 누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통하여 첨부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도에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입문과정에서도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아주 조금 어려워. 그래서 밑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밑에 문제를 볼게요. 자, 밑에 문제를 보면 맞힐 거예요. 자, 이게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답답하는 거 아니야.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의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잘했다, 그죠? 여기 봐요. 권고할 수 있다. 이걸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볼게요.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법 이름은 필요 없고 최신관세의 명의로, 이렇게 나오니까 골 때리는 거예요. 최신관세의 명의로. 그럼 최신관세가 뭐라는 얘기예요?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의 은공신보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 글씨 쓰지 말라고. 왜 써? 왜 글씨를 왜 써? 쓰면 안 돼. 이거 쓰면 다음에 읽어보지도 않아.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예치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예치를 어디에 하느냐면 이게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협회.
협의에 예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2번 맞다라는 거예요. 네. 자, 3번 지분 갈게요.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명의로 골 때려 죽겠습니다. 그죠? 보험회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자, 끝에 볼게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게 보험회사가 예치 명의자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응공심 보채전 이거 안 해놓고는 2번, 3번 지분을 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답은 쉬운 곳에 나와요. 답은 항상 쉬운 곳에 나와요. 자, 동그라미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예치할 수 있는 기관이 돼요. 근데 없죠? 그럼 답 몇 번? 4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여기서 뭐를 느끼라고 하느냐면 이건 옛날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를 모르면 소위 말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응공신 보채전, 예치기간은 금공신 등 반환분서 발행기간은 금보보. 안 해오면 이거는 말짱허당이라는 걸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첫째 시간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